자, 반갑습니다. 월요일 날인데 방송 시작을 했어요. 날씨가 바람이 굉장히 찹니다. 지금 꽃샘추위가 오는 것 같아요. 내일하고 모레 영하 9도 10도까지 내려간다니까 요럴 때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흐름이 좀 재미없었죠. 지리한 모습이었는데 변화가 좀 있어요. 어제 얘기 드렸던 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이벤트나 이슈 이번 주 거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30분 차트인데 조금 이게 지금 종지예요. 종지고 오늘 이전으로 되돌아가면은 확대 좀 해서 오늘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 장 마감했을 때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수렴이라 그랬죠. 수렴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죠? 수렴은 대체로 처음에 예측한 거는 이렇게 파동을 보고 5파의 연장이다라고 제가 어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파동을 보고, 그런데 일단 추세를 넘기는 시점부터 파동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4파에서 주로 나타나는 수렴 파동이다. 삼각수렴 트라이앵글이다. 이거는 미달파로 나오게 되면 하방이 클 거고, 위로 쏘게 되면 나머지 한 파동 마무리하러 갈 거다. 요런 얘기를 드렸는데 수렴파에서 아닌 모습이 오늘 나왔어요. 수렴파가 아닌 모습 어떻게 보느냐. 오늘 금요일 고점을 목요일 고점을 돌파를 못 시켰죠. 어제 방송 녹화해 놓은 거 보시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기억들 하실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 상방으로 수렴 진행이 돼서 선지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선지로 했었으니까 선물 차트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봅시다. 조금 확대해서 날짜 확인하게끔 하루 전으로 되돌아가고, 자, 이렇게 수렴파가 만들어진 걸로 예측을 하고, 수렴파는 상방 뚫으면 마무리 한 파동 마무리하러 갈 거고, 이탈을 하면은 하방으로 조건을 정해드렸었죠. 261을 이탈을 하는지 필히 먼저 확인해야 된다. 261을 먼저 이탈시키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 드렸는데 이탈 안하고 다른 모습이 오늘 나왔어요. 게다가 수요일 목요일 계속 지켰던 저점 라인 261.3 정도 됩니다. 그 저점 라인 그 자리를 이탈을 시켜야 하방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추세대 하단을 깨고 내려오는지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은 수렴파가 아닌 모습이 나왔다. 제가 얘기 드렸죠. 일단 하단 지지선 정확하게 지켜주는 모습, 그쵸?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상단 돌파를 못 시켰고,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꼬리가 지켜줬고 바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쵸? 그러면 수렴파 하단으로 깬 거 아니냐? No. 수렴파가 아닌 모습이다. 어떤 모습이냐? 이럴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B, C.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 요런 파동에 대해서 ABC 조정 파동이 나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면 될까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수렴파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ABC 조정 파동이 나왔다. 어디로 보면 될까요? 답을 좀 할 사람이 있을까? 누가 있을까? 신사, 지둥이 뭐 아무나 예측, 흐름상 어디로 보면 돼요? 수렴파와 마찬가지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하방으로 봐야 되나? 아무도 답을 안 하네. 에이. 자, 조건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미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을 거예요. 내일도 역시 그런 모습이겠지만 외인들 놀이터가 상당히 됩니다. 요 저점 자리는 여기서부터 올라온 것에 대한 정확히 한마디예요. 즉 38.2%, 38.2%예요. 요거는 그려드리면 정확히 떨어집니다. 보이시죠?
시세를 줄 때 38이 눌림받고 버텨주면은 다음 더 강하다라는 얘기 드렸죠. 상방으로 보세요. 한마디 더 하러 갈 가능성을 50일 이상으로 두십시오. 오케이? 대신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262.3 중심, 262.3은 계속해서 목요일, 금요일 이전부터 지켜줬던 자리가 1.3 부근인데 오늘 한마디를 시세에 대해서 요 파동에 대해서 한마디 지켜줬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해야 하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선은 지그재그 나온 게 맞고 ABC 파동이죠. 지그재그 나온 거 맞고 상방이 유리합니다. 저항선 하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주 저항선이 하나 있어요. 돌파 가능성 생각을 염두에 두시는 게 맞고, 그렇게 일단 그게 맞습니다. 하방 보시려면은 이 저점을 깨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당연히 막선 하나 그어 두셔야 돼요. 이렇게 막선 하나 그어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미달파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추세대 안으로 회귀를 하느냐 아니면 타고 올라가는가를 보세요. 타고. 그리고 상방 보이는 자리는 264.5부터 265 넘기는 부근 그때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하방 슈팅 배팅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다. 우선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그재그 ABC 조정 파동이 끝났고 한마디가 더 있는 걸로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두십시오. 자, 그러면은 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벤트가 오늘 저녁 11시 30분 이제 시작이 됐을 거예요. 흐름은 그렇게 보시고 일단은 11시 30분부터 EU 의회에서 드라기의 연설이 있습니다. 드라기 연설. 지난번 G20이 끝났는데 G20 재무장관 내지는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엔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도 엔저에 대한 얘기,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을까요? 통화 전쟁, 환율 전쟁, 환율에 대한 서로 간에 의도적인 건 하지 말자라는 합의는 있었지만 엔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시퀘스트라는 건데 그건 다음 주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요번 주말 지나서 다음 주부터 시퀘스트예요. 오바마 연설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의회의 요청이 있었죠. 의회에 대한 강력한 요청, 시퀘스트 얘기 잠시 후에 드리던 걸 하고 그러면 G20에서 왜 엔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을까요? 제가 목이 좀 잠겼습니다. 자다 깨갖고 그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답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 왜 엔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죠? 무엇 때문에? 누군가는 한 번쯤 짚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짚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백의종군이 위에 쓴 게 미국 버냉키라든지 재무차관보가 얘기한 거에 대한 정답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일본이 미국 채권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봐주는 거. 오, 굿. 오, 백의종군. 미국의 입장 굿입니다. 그 얘기는 미국은 중국이 채권 보유 1위잖아요. 그쵸? 일본 보고 미국 채권 좀 사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굿입니다. 그 정도 시황 보실 수 있으면 상당히 눈이 트인 거예요. 진짜로. 그러기 때문에 아베노믹스 지지선을 하고 중국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G20에서 왜 엔저에 대한 얘기가 없었냐면은 일단 유럽 쪽들 똑같이 영국이나 EU나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일본의 양적 완화를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쵸? 요 정확한 내용은 요 사이트를 하나 열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꼬부랑 글씨는 잘 몰라요. 주소를
주소를 올려드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요 주소예요. G10 쭉 내용 회담 내용 원문이에요. 이게 원문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G20 회담은 4월달에 있어요. 4월 중순경에 있어요. 이거 제가 잘 몰라요. 꼬부랑 글씨는. 요즘 후회를 많이 합니다. 영어 공부 좀 해둘 걸. 에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한번 그 주소 복사하셔갖고 뭐 번역기를 돌리시든지 성명서에 주된 내용입니다. 성명서 발표를 했는데 유럽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일본 이런 쪽에 개선 움직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환율 정책에는 글로벌 환율 정책에는 반대를 하지만 그냥 엔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거는 각자 입장이 양쪽 하나를 돈지를 펑펑 해놓은 상태에서 일본을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미국의 아베노믹스 지지 선언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드라기 연설에서 혹시라도 엔저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뉴스 나오는 거 보셔야 됩니다. 연설 이후에 엔달의 움직임을 주시하십시오. 오케이? 드라기 연설 이후 엔달의 움직임을 주시를 하시면 될 겁니다. 특별한 얘기 없으면은 엔저 현상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달러 대비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겁니다. 현재 엔달은 93.88, 0.52, 0.56% 올라 있는 상태예요. 94를 오후에는 넘었었어요. 94.22까지 갔었습니다. 드라기 연설 이후에 뚜렷한 엔저 얘기가 없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엔화 약세 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 94엔 넘어가면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 지난번 방송 때 얘기 드렸었고 눌림이 나와 있고 다시 95엔을 넘어서 100엔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이벤트 뭐 있어요? 제가 아까 주르륵 적어 드렸는데 요번 주 중요한 거 오늘 드라기 연설 이후로 내일은 우리 아시아장 먼저 열리고 미국장이 열리게 되겠죠. 오늘은 프레지던트 데이라는 이유로 쉬고 있습니다. 뭐 있다 그랬죠? PMI 지수는 목요일날 나옵니다. 중국 쪽 PMI 지수하고 경기 선행 HSBC PMI 지수, 유로존 PMI 지수 요거는 목요일날 발표가 될 거예요. 그거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수요일날 미국 주택 지표가 있고 목요일날 FOMC 지난달 FOMC 회의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지표도 중요하지만 FOMC 회의록 결과가 더 중요하다. 거기에서 매파와 비둘기파 내기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요 얘기가 그 회의록에 있다면은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어떻게 조기 종료? 올해 내 금년 내 조기 종료. 그러면 금년 내 조기 종료 출구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혹시라도 요 얘기가 있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에요. 이거는 출구 전략이고 양적 완화 조기 종료라는 얘기는 시장이 경제 상황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업률 내지는 고용 물가지수하고 다 체크를 해서 야 이 정도면 괜찮다 돈질 좀 고만해도 된다 라면은 주식시장에는 악재죠. 그죠? 요 얘기가 FOMC 회의록 내에 있는지 필히 확인해야 됩니다. 오케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 이후로는 사실상 요번 주에 있을 지표는 그 다음 이제 목요일날 PMI 아까 얘기했던 중국 PMI 유로존 PMI가 발표가 되고 또 24일 25일날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접어들죠. 이탈리아 총선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이 왜 중요한지 유럽 이탈리아 총선을 하는데 그 중요한 게 뭐 있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다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몬티가 굉장히 반발을 했었죠. 4월달에 있을 총선이 결국 앞당겨져서 2월 24일, 25일 날 조기 총선이 실시가 되는데 유로존 경제 규모 3위예요, 이탈리아가. 사실상 만약에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그 총리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유로존 리스크는 다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몬티하고 연정을 맺고 있는 민주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지율 34%가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연정이 베를루스코니가 들어오면서 베를루스코니 그 당이 뭐라 그랬죠? 자유당? 자유국민당? 하여튼 뭐 있는데 걔네가 29% 30% 되는데 중도연합이 있습니다. 중도연합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예요. 사실상 현재 가능성은 베를루스코니하고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자유민주당 오케이 새누리당 얘기하지 맙시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총리로 화려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탈리아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게 다음 주에 나오고 그 이후 다음 주에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누가 얘기했죠. 재정 절벽에 관련된 25일부터 28일까지 며칠간이요? 4일간인가요? 5, 6, 7, 8 4일 동안 있을 세션이 있습니다. 하원의원 여기서 시퀘스트 협상 뭐 꼬부랑 글씨로 써있으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읽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재정절벽에 관한 재협상이란 얘기죠. 그냥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시퀘스트 관련해서 안건을 내고 표결에 내야만 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오바마가 지난 연설에서도 요청을 했고 그 미국 경제 충격을 좀 최소화해서 시기를 좀 연장을 하는 게 어떻냐라는 요런 제안도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발등에 불이란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미뤄서라도 날짜를 미뤄서라도 좀 협상을 하기 위한 타결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시퀘스트 공화당 쪽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시퀘스트가 진행이 된다면은 시장은 상당한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FOMC 회의록 결과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총선과 시퀘스트 문제가 연계가 됩니다. 나란히 연계가 된다. 물론 잘 타결이 된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타결이 안 된다면은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자, 드라기 연설에서 엔제에 대한 지적이 없다면은 당분간 엔화 약세 기조는 유지가 될 거고 이탈리아에 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미국 쪽은 이제 시퀘스트 문제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 주는 짧게만 대응을 하시면 되고 물론 우리 장은 마디상으로 한 번 더 남았다. ABC 조정파로 진행이 수렴파가 아니라 ABC 조정파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흐름상 한 번 더 상방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날 거다. 그거까지 끊어먹고 위로 여기 요 고점 있어요. 요 고점. 피보나치 선은 263.5 부근인데 이날 고점이 263.65네요. 그 자리를 돌파한다면 대충 264.5에서 265.8 정도, 7, 8 정도 보이는 자리 피보 상단까지 보이고 종지로 보면은 2000을 살짝 올라타는 지점 아래 위 전후가 될 겁니다. 2000을 살짝 넘어서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게 파동상 마무리 파동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고 어제 설명드렸지만 S&P나 다우 차트 어제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잠시 짚어볼까요? 자, S&P하고 가볍게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차트. 자, 어때요? 오늘은 쉽니다. 쉬고 내일 열리죠. 요거 상단 지지선을 넘어서서 지금 올라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흐름상 얘도 이렇게 꺾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깨고 내려오면 조정파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S&P 500 S&P 500 역시 상단을 올라타긴 했지만요, 얘는 분봉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잠시 설명드렸었는데 요렇게 다이애고널로 봤었는데 일단 요거는 이탈을 시켰다. 그러면 제가 얼마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 저점 자리 대략 1515, 1514 부근이 중요하다. 1515나 1514 부근이 중요하다. 그 자리 이탈하는지 필히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 S&P 선물지수는 지금 현재 1516.75인데 마찬가지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다이애고널로 일단 인지를 하고 이탈을 시켜놔서 회복 다시 올라타는지, 아니면 이 짧은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는지를 보고, 중요한 거는 여기를 이탈시키는지가 가장 크다. 확인 매매는 요거 깨고 나서가 확인 매매예요. 하지만 선침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 이탈하는 시점과 1515인가 1513인가, 하여튼 그 자리를 깨는 시점을 타이밍으로 노리셔도 괜찮을 거다 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보면 되겠죠? 요 정도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이벤트 있는 것과, 중요한 이벤트 있을 것과, 그 다음에 체크해야 할 그런 이슈들 말씀을 드렸어요. 요 정도로만 짧게 해도 괜찮겠죠? 나름 일주일간으로 방송할 때는 좀 쓸데없이 길게 떠들었지만 지금 짧게 얘기하는 건 뭐 길게 떠들 이유가 없네. 자, 금요일날 주말에 있을 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미국의 이제 주택 지표나 제조업 지표들 나오고 PMI 지표들 발표가 되고,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어떤 그 흐름, 관망 자세, 그리고 다음 주로 25일부터 28일 있을 미국 하원 의회의 시퀘스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큰 움직임보다는 오리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방으로 마디상 하나가 남아 있지만 조건은 역시 추세를 넘어서서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만 보시면 되고, 짧게는 여기서 끊어 드셔도 상관이 없고, 하방으로는 오늘 저점 자리 이 시세대에서 382 마디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 자리 깨지기 전까지는 상방으로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요까지만 합시다. 녹화 종료해도 되겠죠? 녹화 일단 종료하겠습니다.